예. 자, 오늘은 잠깐, 오늘 수업 51쪽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상생상극 하기 전에 51쪽에 보면, 51쪽인가 2쪽인 그 보면 오행의 진학, 직업, 사업적 적성 보는 방법 해놨거든요. 예. 그거 잠깐 한번 보고, 그래, 상생상극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행으로 볼 때 진학, 직업, 사업적 적성 보는 방법 해놨는데, 여기 보면 문과는 수목을, 그죠? 사주에서 찾아 이 중에서 강하거나 많은 사람이다. 이래 놨습니다. 문과는. 그럼 문과는 수와 목에서 본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과는 이 화와 금에서 본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이건 사주 오행적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그죠? 오행적으로 보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행적으로 보는 방법만 적어 놨는데, 여기서 이제 진학적성, 직업적성, 뭐 관복신, 뭐 식복신, 뭐 이래 놨습니다. 그다음에 뭐 관복과 식복은 공부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 장사, 직업적으로는 장사 이런 얘기고, 그쪽이 좋고, 재복신, 식복신, 거기는 이제 이 공부가 그러니까 결국은 식상생재라는 얘기고, 재복신, 식복식은 그죠? 그 다음에 관복신, 식복식은 뭡니까? 뭐라 하노? 이 식상극이죠. 극관이죠. 그죠? 식생재하는 것과 식극관인 거죠. 그런 관계다. 그런 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목은 진학적성은 해놨고, 여기 읽어보시면, 그래 결국은 목은 인문 관련 학이다. 학문적으로는.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화는 일어나거든. 화의 진학적성은, 목에 요 끝 한 장 넘어가서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사업, 재복식은 의류, 문방구, 슈퍼마켓 뭐 일어났어요. 이래, 뭐 잡다하게 이래 해놨는 건데, 요런 업종의 사업이, 목만 놓고 봤을 때는, 요런 업종의 사업가는 잘 오행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화의 진학적성은 전기, 전자 뭐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목은 나무가 원재료가 되는, 그죠? 그와 관련된 어떤 그 학문적인 거, 이래 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빠르실 거예요. 그런 이제 공부 관련 이제 그런 게 또 있고, 화는 뭐습니까? 화는 여기 전기, 전자, 정보, 통신 일어났습니다. 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의미한다. 그래서 뭐 직업적 성으로 이제 관이 복식이면 좋다. 교수, 교사 뭐 일어났고, 토의 진학적 성은, 이것도 보면 이제 이 토에 대해서 제대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이래서 이 토가 진학적 성을 잃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금도 맞아. 금은 볼게요. 뭐 건설, 도시공학, 뭐 건축학 관련, 금은 그죠? 건축 세우는 거 이래 있거든요. 뭐 고분자 공학, 자꾸 이래 돼 있다. 그래서 진학적성은 이제 그쪽 쪽에 잘 맞다. 그다음에 수의 진학적성은 상경계에 일어났습니다. 금융, 무역, 경영 일어났는데, 자, 요걸 이제 잘 생각해보면, 오행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이제 용신에 내가 용 써야 되는 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이다 라면 어떻습니까? 그쪽 계통으로 가면 내가 운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쪽 쪽으로 내게 운이 있는, 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맞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수와 화의 차이는, 그죠? 제가 나중에 한난 조섭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와 화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수는 밑에 그리고 화는 위에 그리잖아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수는 가라앉아 있다는 거고, 물은 가라앉다라는 거고, 화는 위에 떠 있다, 가볍다, 날아다닌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빠름을 의미하죠. 그죠? 여기는 반대로 늦다라는 거예요. 늦다는 거. 만약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정제라는 게 어떤 건지 알죠? 정제의 성정. 정제라 하면 틀림없고 또박또박 모아지는 이런 돈이잖아요. 그죠? 또박또박 모아지는 이런 돈. 하나가 둘이 되고, 그죠? 축적시키는 이런 돈. 그런 재물을 정제라고 하는데, 그죠? 또박또박. 수가 정제인 것과 화가 정제인 것과의 차이. 이걸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정제라면 정제는 식상의 마무리잖아. 식상의 끝이잖아. 우리가 재물이잖아. 그래 내가 하는 것의 결과예요. 그죠? 내가 하는 것의 결과인데 그 정제가 식상의 결과인데 일의 결과인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같은 정제라도 그럼 그죠? 여기는 급하죠. 정제가 또박또박 내 딴에는 굉장히 참 철두철미하게 한 거잖아요. 정제가.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한 거라. 그죠? 그 철두철미, 내 딴에는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굉장히 빠름을 말한 가지고, 그 빠르다 보면 어떨까요? 철두철미하게 했지만은 빠르다 보면 또 에러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라.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철두철미하면서 좀 오래 끄는 거예요. 오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후닥딱 부득부득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청소거든 한다 하더라도 뭔가 저 어디 남아있어. 일단은 꼼꼼하게 구성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남아있다니까. 꼼꼼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하겠죠. 좀 천천히. 느리지만은 진짜 꼼꼼하고 완벽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차이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난조습 한번 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이제 이 수는 이제 차가운 거니까, 그죠? 자, 이런 차이점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51쪽에서는 진학 사업적 적성은 요거 오행의 어떤 성정을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안 외우셔도 안 보셔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상담하는데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계실 상생과 상극입니다. 상생과 상극. 한 장 넘어가면 고대에는 목생화, 그죠? 이 그림이죠. 목화, 토. 수. 이 관계죠. 목국. 생이고. 자, 기초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 이 생극입니다. 오행에. 그죠? 오행은 목화 토금술로 이야기하지만 오행의 생과 극을 말한다. 그래서 생이란, 그죠? 생이란 여기서 이제 오행만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행만 놓고 보면 목생화. 그 책에 이제 글을 해놨습니다만은 어느 책을 보더라도 목은 나무 목자를 썼기 때문에, 그죠? 나무 목자를 썼기 나무가 불을 때우는데 나무는 소멸되지만 불을 산다. 이게 목생화예요. 그죠? 그래, 목생화하니까 화는 살아나지만 지는 어떻습니까? 지는 기운이 깔아앉은 거예요. 이것까지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화, 목생화. 그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오행의 상생상극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뭐 의무적으로. 목이라 하면 무조건
목이라 하면 화를 생하고 토를 극하고 또 어떻습니까? 금의 기운을 빼고 수의 기운도 빼고 이거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상생은 목은 화를 생하고 그래서 목생화. 화는 다시 토를 생하더라. 그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요거 이 하나의 에너지 기본적으로 보면 됩니다. 저는 요 손으로 이 손가락으로 목의 에너지라고 하잖아. 목의 성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대빵이다, 최고다, 내가 항상 앞장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목 중에서도 제일 먼저 오는 거는 간목.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이제 을목 따라오잖아, 그죠? 그래 간목이 딱.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갑, 진. 갑이라 하면 제일 처음에 새로운 뭔가, 갑, 새로운 그죠? 뭔가를 이 진은 변화하는 거다. 그죠? 내년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해가 된다. 누구한테라도 다가오는 거는 다 다르게 다가오겠죠, 육신적으로. 그래서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 그죠? 그다음 에너지가 엄청 조그맣게 되게 좀 굵죠. 저는 뭐 짜다로 굵다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은 뭐 발가락 비슷해 그런데 요 에너지 크게요. 목생화, 그죠? 토는 가운데 있잖아. 토 가운데 위치적으로 가운데 있는 거 목생화, 화생토. 토가 양에서 제일 긴 거예요 원래, 그죠? 그래서 토의 위치에서 화의 끝에서 이제 음으로 이제 기울잖아요. 수렴하기 위한 금,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하더라는 거죠. 이런 에너지의 크기 차이다. 이 손으로 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상생, 상극. 그건 아시잖아요. 생은 나타는 날생자 쓰잖아요. 낳아주는,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죠? 낳아주기도 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이 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늘 하는 게 그죠? 지나치게 많을 때 과다하면, 어쨌든 생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생하게 되면 목생화. 그럼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8글자가 정해져가 있는데 많다라는 것은 다른 게 또 적다 상대적으로 이거잖아요. 그럼 많다, 이게 많다라면은 물론 많아도 생을 하죠. 생하면 이제 야한 상태가 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좋고 생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명리적으로는 목다화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하지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목일간자라, 그죠? 목일간자인데 목비겁이 많아, 비겁이 많다. 그러면 여명이라면 식상은 누굽니까? 자식이잖아, 그죠? 그래 자식, 딸이든 아들이든 자식인데 여명에서 목다한 여성의, 그죠? 명에서 이 화가 작다라면 화식이 되잖아요. 명리적으로는. 그러면 자식을 보듬겨 키우는 게 낫겠습니까? 떠나보내기가 키우는 게 낫겠습니까? 답 나오잖아요. 나는 자식이 좋아서 막 하겠지만은 이 자식 입장에서 보면 내한테 있어갖고 더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자식을 오히려 목 자라는 걸 못 자라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말로 겉으로는 생하지만 이런 관계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죠. 우리 인문학적으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은 하지만은 이런 관계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또 화도 마찬가지죠. 화. 어느 일간이든지 일간이 여명에서 일간이 많으면 자식을 떠나보내는 게 낫습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죠? 이제 이렇다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남자명이라 남명이다. 그러면 또 토가 많이 또 당연히 적을 수도 있잖아요. 토가 많아. 또 극을 하잖아. 그죠? 극을 한다는 것은 아예 극 자체가, 우리 극이라는 게 뭡니까? 극 자체가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통제하려고도 한다는 거잖아요. 보호와 통제잖아. 그런 기능인데 이 죄라는 자체가. 그래서 지나치게 묶은다는 얘기잖아요. 지나치게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 여기서는 이 재란, 또 이 아버지도 되잖아.
아버지도 되면서 남자들한테는 또 이 부인이잖아요. 여자를 뜻하기도 하고 또 여명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또 남편의 이 어머니잖아. 그래 시집이거든 시집. 그런 관계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집인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굉장히 반대로 힘들어 하겠죠. 그럼 말하면 며느리가 한번 떴다 하면 이제 시집에서 전부 이제 벌벌 기는 기라. 그죠? 며느리 떴다 하면 야, 며느리 온다가 청소하고 이거 하고 눈치 봐가면서 막 이제 그러한 관계가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읽을 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생애의 관계가 그의 관계. 그 일반적으로 우리 생하면 다 좋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생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생받으면 굉장히 좋다. 그다음에 극이라고 억누르고 제압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극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좋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용신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용신은 극설하라 하잖아. 지나치면 병이 되거든요. 요거 때문에 병된다니까 지나친 것 때문에 많은 것 때문에. 그래 많으면은 극하거나 설하는 걸 써라. 극하는 거는 빠르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쓰는 거는 만약에 명소에서 자 이게 목이 많으면 이 금으로 이 쳐내야 되잖아요. 금으로서 이 극을 해야 극이라 하면 빨리 중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빨리 중화시킬 수 있는데 자칫 금이 약하면 안 되잖아요. 도끼 갖고 나무 치다가 도끼 자루 부러지는 격이잖아. 이 물상 자체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금을 용으로 써라라고 했지. 뭐 용으로 쓰면서 이제 이 설기를 해라. 극설. 근데 이게 이제 할 수 있다면은 여기에 이제 이 힘이 많이 실리면은 어떻습니까? 힘이 많이 실리면은 야는 주체성은 줄어들 수 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명에서는 요 이제 남자잖아.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남편이기도 하잖아. 여기에 기운이 세면 나는 수그러들 수 있다라는 거죠. 수그러들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죄를 한테 식상 자식을 이제 내가 보호하면서 남편을 좀 중화시키게 내 인데 살살 달아라 캐라. 야야 너가 아버지 나한테 좀 심하더라. 좀 살살 달아라 캐라. 요래 이제 서리 쿠션으로 이제 이 집안이 조용해지지 잘 돼가는 거죠. 뭐 남자라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라도 이런 구조에서 목이 많은 구조에서는 여기 남자는 이 자식이잖아. 이 자식의 어떤 통제를 좀 받는 게 오히려 좋다.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래 되면 이제 결국은 이런 명의 남자는 이 자식을 데리고 사는 게 낫죠. 나로 봐서는. 그죠? 자식을 데리고 살는 게 낫다. 상생상극의 어떤 지난번에 우리 처음 듣는 상생상극론은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상생상극론은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면서 많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 많은 것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문제 생긴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55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55쪽에는 오행의 여러 종류 및 속성 일람표입니다. 속성 일람표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목화, 토금, 수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상들, 그죠? 그들 밑으로 이제 쭉 나열해 놨는데 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그 물질로서는 목은 나무고 화는 물이고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톡은 흙토자로 썼고 흙을 상징하고 금은 쇠를 이야기하고 수는 물을 뜻한다. 밑으로 내려보면 음양 해놨죠. 음양 오행으로 음양 목이고 양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음이란 먼저 나온 거는 양이에요. 여하튼 각 오행에서 먼저 나온 거는 양은 항상 활동하는 거잖아. 활동하기 시작한 거니까 목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거는 그 밑을 보면 갑, 그 옆에 또 을 요래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 갑은 양의 밑으로 되어 있고 을은 음의 밑으로 되어 있다. 그래 목의 갑과 을, 그 다음에 지지에는 인과 묘는 목의 시작은 갑으로 또는 인목으로 목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목은 마무리는 천간에는 을목과 지지의 묘목으로 마무리하고 화로 넘겨준다. 그래 목생화는 갑을 그다음 음양 쪽으로 이렇게 목은 갑과 을이 있고 그 지지에는 이제 이 임과 묘가 있는데 목생화하면 화는 어떻습니까? 병과 8246 차량은 이동 주차 바랍니다. 당첨. 자, 이렇게 이 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을. 그래, 요 달을 이제 목이고, 요건 달을 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어느 게 어느 걸 생하는지 쭉 나열해 보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래 있으면은 여기 목이고 요렇게 소속돼 있잖아요. 화, 토, 금, 수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알기 쉽게 뭐냐면 일단 목생화 하는 거잖아, 그죠? 목생화 하는데 실질적으로 친한 놈은 목 중에서도 야를 친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화는 정화가 무토를 생하는 게 더 친하다,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또 기토는 경금을, 신금은 임수를, 그 다음에 개수는 간목을 더 좋아한다, 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간목이 화가 싫어하는 거 이건 아닙니다. 생의 관계니까. 자, 순생 역생 목생화이잖아요, 그죠? 화는 또 목을 생해 주는 거예요. 생할 수도 있다. 뭐 우리가 여기서 아까 상생상극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생화 한다로만 냈잖아요, 맞죠? 근데 화는 목을 우리 자연에서 어떻습니까? 키워주나요? 화는 나무의 방향성이다, 갈 곳이다라는 거다, 목적지다 이 말이에요. 갈 곳이다라는 거거든. 우리 나무가 이 태양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바다에 등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목적지가 없어지면 그러면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항해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인성이다, 그죠? 목이 인성인데 화가 없는 명은 어떨까요? 목은 학문을 해야 되잖아. 그걸가 학문인데, 그죠? 그런데 화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를 하지를 못해요.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자꾸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늦어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진다. 그래서 이 목생화만 하는 게 아니라 화도 목을 키워준다, 생한다,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관계에서 좀 더 천간과 지지에 그 오행으로 소속이 다 돼 있더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음이라고 있잖아요. 오음은 그 이제 목은 기억과 키역을 말하고, 화는 니은, 디귿, 리을, 뭐 티귿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토는 미음, 비읍, 피읍이고, 금은 시옷, 지옷, 뭐 치옷 해놨는데, 수는 이응, 히읗. 요 관계는 사실 제 책에는 이렇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정립해놔놓고 기준은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종대왕 해례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선생님들은 옛것을 자꾸 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까 찾는 게 여기 있다. 이거 전에 내가 한번 드렸는 것 같다, 그죠? 전에 이거 한번 드렸죠, 내 이거. 이 토와 수의 정설 해가지고 이거 한번 드렸어요. 이 참고 한번 해보시면.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제 책에는 이미 그 정립이 돼 있다. 그런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쓰는 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명리적으로 용신을 이야기할 때 그냥 활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음으로 해놓은 것은 이제 고래 참고를 이거 이제 주로 자음으로 해놓은 거 이거는 우리가 이 이름 지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름 지을 때. 그럼 만약에 이제 목이라면 기역과 키역을 쓰게 하고 그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름 지을 때 이제 이거 사용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밑에 수오행 해가지고 그 밑에 목은 38, 화는 27, 토는 5와 10을 말하고 금은 4, 9, 수는 1, 6. 이제 이 근거는 어디 있나 하면 이 수의 근거는 저겁니다. 저 하도 낙서에 우리 주역의 근원이에요. 하도 낙서 명리의 근원. 하도와 낙서. 하도라는 것은 상생도를 이야기하고 옛날 낙수라 했는데 낙서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도와 낙서는 이거 상극도를 말하는데 요 이제 이 하도와 낙서 그래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도서관. 그래서 또 요게 이제 하도와 낙서는 우리 문명의 가장 근원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명 가장 근원지다.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에 이제 각각 글자를 따서 도서관이란 게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상생도라는 게 뭐 나와 있냐면 그러면 수는 생명수 1을 뜻하고 이거예요. 화는 2, 2개 점이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은 하나, 둘, 세 개. 금은 하나, 둘, 셋, 넷. 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일은 또다시 토에 5의 개입을 더하면 6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래 나와 있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화는 2에서 5를 5개 더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화는 2, 7 화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누구도 토를 안답니다. 그리고 이 수는 목은 어떻습니까? 목은 3에서 5를 더하면 8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3, 8 목이다 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에 이 오행의 에너지가 있다 이거예요. 이 숫자. 또 이제 금을 이야기하면 금은 다시 그러면 5에 토 오행의 5를 더하면 9이 되잖아요. 넷, 다, 요,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4와 9는 금의 오행이고 다시 토는 지거에 5개, 5을 더하니까 10개잖아요. 그리고 5와 10은 토의 에너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누구 근데 책에 여기 세 번째인가 목의 세 번째 밑에 보면 수리 해갖고 목은 1, 2 그죠? 화는 3, 4 토는 5, 6 금은 7, 8 9는 수는 9, 10 이래 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 근거되어 있냐면 요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성명학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정립이 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저 이름 지을 때 우리 선생님들 이름 지을 때는 우리 위에 선조들은 거의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일제시대 때 했습니다. 근데 정인성 학문이 아니라 그죠? 편인성 학문을 한 사람들이 이럴 때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원천적인 수오행에 제가 방금 하도에 나와 있는 이 수가 아니라 이거는 일본 일제시대 일본에서 명리를 하거든요. 수 요걸 하면서 1, 2, 3, 4, 5를 하는 수리의 수. 이걸 이제 지금은 완전히 이름 지을 때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써요. 한자의 획수로서 이를 맞춰서 한자의 획수가 1, 2획은 뭐 목이고 3, 4는 화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는 완전히 지금 책에는 내용만 우리 선생님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놔놓고 내가 완전히 빼버리를 하다가 그래도 알고는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서는 의미 없다. 그래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방위로서는 목은 이제 이미 다 아시잖아요. 목은 목방 하면 동쪽, 목은 동쪽이고. 그런데 이걸 연계해서 우리가 암기를 하시면 어차피 이해를 하시면 다 외워집니다. 목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동쪽. 해가 뜨는 곳이잖아. 또 해가 뜨는 곳이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고, 목의 에너지는. 그래서 시작하는 곳이다. 하루 1년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봄이잖아, 봄. 그리고 봄이 1년을 시작하는. 그래서 목은 항상 시작하는 에너지다. 그런데 목은 계절적으로는 봄이고, 그러니까 천지가 어떻습니까? 봄에 파랗파랗 새싹이 피어나니까. 그래서 목은 청록색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연결을 이제 하시면 좋다. 그래 시간적으로 여기 또 그 밑에 보면 오상으로 해갖고 인예신의지라고 되어 있죠. 목화토금수에. 그러니까 이 목은 인이라는 것은 목이 적정히 잘 있으면 그 사람 인자함을 뜻한다. 근본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목일간이라면 이 인자함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 화는 예의죠. 예의. 화는 예의를 중시한다. 화다자들을 보면 지지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화다자들을 보면 성이 좀 많습니다. 이 화를 잘 내요. 좀 많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그렇거든요. 그렇지만은 어떻다? 예의를 중시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토는 중앙을 뜻하지만은 이 믿음, 신의, 그죠? 여러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이래 중재해주는 토잖아요. 그래서 신의가 있어 중요하다. 그죠? 금은 칼 같고 뭐 깔끔하고 이렇지만은 의리가 있다. 의리를 중시한다. 이런 얘기고. 수는 어떻습니까? 수는 조용하지만은 지혜를 뜻한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일 게 말씀드리면 그 바로 위에는 우리가 방위가 나와 있죠. 동, 화는 남, 그죠? 토는 중앙, 이 금은 이 서쪽, 그죠? 그 다음에 수는 북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용 쓰는 쪽에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해? 보통, 북방으로서는 잘 안 잔다 하잖아요. 북쪽을 머리 두고 잘 안 잔다 하거든요. 그런데 북쪽을 의미가 뭡니까? 저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동쪽이고 여기는 북쪽이고 이 방위가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북이잖아. 여기 북쪽이잖아. 수의 에너지니까 북이잖아. 그죠? 반대로 남이고 여기 남쪽이고 이 화잖아. 요것만 두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시끄러워요. 밝은 곳이잖아요. 그죠? 시끄럽고 밝고 환한 곳이에요. 잠잘 수 있는 정신적 잠잘 수 있는 그쪽 방위가 환경이 아니에요. 그 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는 피곤해서 잠 좀 자야 되겠다는 거죠. 몸을 좀 쉬어줘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또 아니면 너무 생각이 많아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쉬잖아요. 그럼 대낮에 햇빛 쨍쨍한데 여 나가 쉬겠습니까? 잠 못 자잖아. 그러한 환경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죽은 사람이 뭐 북쪽으로 가지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그건 그렇지 않다. 이쪽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도 그런 이제 또 적용해서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색깔도 여기 있죠. 목은 청색, 청록이고 화는 빨강이고 토는 노랑이고 금은 흰색이고 이 수는 검정 해놨는데 요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일반적인 철학관에 가시면 뭐 몸에 붙는 옷을 만약에 목화, 양이 기운이 부족하다. 그죠? 그러면 목화를 용으로 써야 되는 거다. 그러면 옷을 청록색이나 빨간색이나 이런 밝은 색깔을 입어 있어. 이래 하거든요. 그래 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 금이나 수에 만약 수가 에너지다. 수를 용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검은색이잖아요. 좀 어두운 색깔. 그죠? 그 다음에 금은 흰색이죠. 흰색. 이런 걸로 하면 좋다. 그래 이제 금수를 써야 된다. 그러면 흰색이나 검정색, 그죠? 블랙 앤 화이트로 쓰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우리 오장육부에 보면 뭐 오체도 있고 오장육부에 보면 뭐 목은 간장 쓸개 간 담을 이야기하죠. 그다음 화는 어떻습니까? 심장 소장 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주셔도 됩니다. 굉장히 잘 맞습니다. 토는 비위, 금은 폐대, 수는 신장 방광이거든요. 이게 명리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적용합니다. 근데 저도 임상을 해본 결과 굉장히 많이 맞아요. 잘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만약에
내가 목의 에너지가 약한데 금의 운이 왔어. 그러면은 그 해는 내가 건강에 좀 좋지 않다면은 목에 해당되는 부위가 안 좋아져요.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좋다. 그 기능이 약하면은 만약에 목기가 약하면은 그 간담이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화기가 약하다 그러면 심장과 소장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보면은 밑에는 자축인묘 해가지고 12지지와 띠 시간을 해놨습니다. 그죠? 요거 이제 참고, 요거는 이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까지 기초 과정에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노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천간지지에 이제 이 변화하는 거, 그죠? 변화하는 거, 마음과 현실이 생각과 이상과 현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변화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짚어보는 천간지지의 합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